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의 파산 보호 신청 소식이 또 하나의 악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간 유동성 위기를 겪어온 헝다는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로 전 세계가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중국의 2위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현지 시간 17일 뉴욕 법원에 파산법 15조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파산법 15조는 다른 국가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 블룸버그는 외국 기업이 채무조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부동산 회사였던 헝다는 2021년 채무불이행 사태 후 수년째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총 부채는 3,300억 달러, 약 442조 원에 달합니다. 최근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 비구이안의 위기 역시 헝다 사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중국 부동산 시장을 지배해온 공룡 기업들을 둘러싼 악재들이 연이어 터지고 그 충격파가 금융시장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중국판 리먼 브러더스 사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중국 부동산 투자 신탁의 디폴트, 채무 불행이 확산할 경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0.3에서 0.4%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위안화 가치도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여기에 위안화 환율은 장중 1달러당 7.32 위안까지 올라가 작년 11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노무라 증권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분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너무 느리고 너무 소규모였다면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정경유착 발생 시 탈퇴 등의 조건 하에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 복귀를 권고했습니다. 삼성전자 등 5개 계열사는 오는 21일 이사회를 열어 전경련 복귀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제 공을 삼성 쪽에 넘긴 준법감시위지만 전경련이 정경유착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전경련 복귀 문제에 대해 만장일치로 내린 권고안은 복귀할 경우 몇 가지 조건을 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경련에 만일 가입하는 경우에 정경유착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에 즉시 탈퇴할 것을 권고하는 것 이외에 다른 조건들도 권고하였습니다. 문제는 정경유착 재발 가능성을 낮지 않게 본 겁니다. 정경련의 혁신안이 전경련의 정경유착 고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복귀 결정은 이사회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공을 삼성 쪽에 넘긴 셈입니다. 정경유착 발생 시 탈퇴 외 복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관련 자금 지출 승인 절차 강화 등으로 관측됩니다. 삼성전자 등 5개 계열사들은 오는 21일 이사회를 열어 전경련 복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인데 만약 복귀가 결정되면 이재용 회장은 과거 자신의 말을 번복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한 가지 의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앞으로 정경련 활동 안 하겠습니다. 삼성 정경련에 기부금 내는 거 다 중지하겠다고 선언하세요. 지금 약속하세요. 그러겠습니다. 약속하세요 빨리. 그러겠습니다. 삼성이 복귀를 확정하면 현대차그룹과 SK, LG그룹도 복귀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경련은 오는 22일 총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유진풍산그룹 회장을 새 회장으로 추대합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이 열흘째입니다. 실종자는 여전히 1,000명이 넘는 상황인데요. 현재 110명대인 사망자가 지금보다 몇 배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참사를 투자 기회로 삼으려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기승을 부려도 논란입니다. 하와이 주당국은 부동산 거래 중단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김태종 특파원입니다. 지난 8일 발생한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의 사망자가
이미 100명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앞으로 이 수치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지난 16일 미 CNN과 인터뷰에서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주민의 수가 여전히 1000명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사태 초기엔 통신과 전기 두절로 인해 행방이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통신이 복구된 뒤에도 여전히 실종 상태인 사람이 이처럼 많다는 겁니다. 사망자가 지금보다 몇 배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산불의 원인으로 강풍에 끊긴 송전선에서 튄 스파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전력회사가 충분한 예방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형 전력회사인 하와이안 일렉트릭이 이미 4년 전 송전선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와이 주 당국은 부동산 거래 중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참사를 기회 삼아 현지의 땅이나 불탄집을 사들인 뒤 이를 대형 리조트 등으로 개발해 돈을 벌려는 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My intention from start to finish is to make sure that no one is victimized from a land grab, that we do not suffer predation against those who are suffering. So I've instructed the Attorney General to work toward a moratorium on any transactions. 라하이나 지역은 옛 하와이 왕국의 수도로서 유명한 관광지였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은 이전부터 개발 압력에 시달려왔습니다. 주민들은 대규모 개발 세력이 들어오면 복구 후에도 이곳에 계속 살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무더위가 빨리 끝나길 바라는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빈곤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에어컨이 없어 선풍기에만 의지하거나 얼음팩을 껴안고 더위를 식히기도 하는데요. 주거 환경이 아동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빈곤 가정 아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냉장고에 놓인 얼음팩, 끌어안고 자기 위해 얼려놓은 것들입니다. 집안 곳곳엔 제습기도 놓여 있습니다. 폭염에 반지하 특유의 습기까지 더해져 1분만 있어도 땀이 흥건해집니다. 이곳에서 빈곤 가정의 3남매 아이들이 3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냥 습하면 저희 덥고 선풍기 틀고 얼음팩 수건에 감싸서 저희 막 끼얹고 그냥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 마땅히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덥다 보니 아이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냥 집이 아주 시원하게 돌아갈 수 있으면 안 더워서 언니랑 그래도 그나마 덜 싸우게 그러면서 싸우는 건. 하지만 어머니는 넓고 시원한 집으로 가고 싶다는 아이들의 소망을 들어주지 못해 가슴이 먹먹합니다. 누구네 집에 갔으면 에어컨 막 이렇게 팡팡하게 나올 때 저희들은 그냥 선풍기 한 대로 본인들이 그 여름을 나야 되니까 그걸 해줄 수 없는 상황이 가장 마음이 아픈 거죠. 전국 아동 20명 중 1명은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에는 주거 환경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주거 빈곤 대책 마련의 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와 구청이 냉방기 설치 등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몰라서 또 늦어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정책들이 가정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신청주의 정책들이고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에어컨 지원은 중복 지원이라서 제외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거 환경이 아동기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빈곤 가정 아이들을 위한 주거 정책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문승욱입니다.